네, 여러분 수련회 잘 보고 계시죠? 참여하고 계시죠? 우리 당근마켓 이후에 직업탐구만 받고요. 우리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랜선 성지순례도 받습니다. 목사님 좀 소원이 생겼는데 와, 이거 코로나만 좀 괜찮아지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면 너무 좋겠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는 걸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랑 사춘기 청소년들이랑 집에서 더 가깝고 더 오래 붙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좋기도 하죠.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 근데 가족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싸우는 일도 잦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힘들어요.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여러분도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 그런 엄마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의 소통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너무 귀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가 자녀 기도회나 우리 청소년 말씀 부흥회 때도 모셨던 분인데 이번에 꽤 됐지만 책을 아이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책,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되게 딱 와닿죠? 강하게 와닿죠?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실 부모님과 또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 해주실 오선아 작가님 소개해 드릴 텐데 한 가지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작가님에게 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뭐 댓글창도 좋고요. 또 문자도 좋습니다. 저희 쪽에다 연락을 해주시면 작가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오선아 작가님 모셔서 귀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매번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네, 한사람교회 저는 지나다니며 항상 반가워하는 교회라서 올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시간 정도 제가 강의할 거고요. 제가 원래 말 속도가 조금 빠른데 그래도 영상은 조금 나름 배려해서 조금 느리게 가보도록 하지만 완전히 느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좀 소통하실 수 있게 잘 들으실 수 있게 딕션 신경 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책 속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소통법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심리학도 청소년 상담학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청소년들을 한 12년 동안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길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터득한 부분들을 좀 나눠드릴 거라서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듣고 있다면 엄마가 정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좀 공감하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 PPT 앞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사진 이제 보여드리면 아기를 낳아 보시거나 이게 아기 초음파인 거 아시는 분들은 아기다라고 하고요. 이 초음파 사진이 좀 낯설거나 이게 뭐 아기 초음파인지 모르면 토끼다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좀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토끼처럼 보이고요. 이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안에 보면 그 점처럼 보이는 아기 임신했을 때 그 아기인 세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니까 저거 아기 초음파예요라고 하는 사진이거든요. 그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실게요. 저는 우리 보호자들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면 우리 아이들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자꾸 나 땐 안 그랬다 하지 마시고 나 땐 더 그랬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지금 걸레 던지고 싶은 요 녀석 말고요. 뱃속에 그 아이가 있을 때 그 병원으로 초음파를 하러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감사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을 내요. 초음파에 사용되는 기계 대여료와 그리고 초음파에서 사용하는 젤값까지 우리가 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돈을 내는 거에 그렇게 전인적인 감사를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돈 주고 산 거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되게 신기한 게요. 생명을 알려줬을 때는 이상한 골수부터 끌어져 올라오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은 존재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어도 감사한 존재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재질로 마이크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언제 믿을 거냐면 마이크 모양처럼 보이면. 여러분 제가 플라스틱으로 생수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어요. 언제 믿으시냐면 여러분들 눈에 생수병처럼 보이면.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믿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서 그것이 믿을 때 믿어요. 근데 그게 예외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처음 만났을 때 점이잖아요. 거기 손가락 발가락 처음부터 안 달렸거든요. 근데 그 점을 생명입니다, 아기입니다, 임신하셨습니다 하면 누구 하나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아무런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믿어요. 생명이 그런 존재거든요. 존재의 위치만 알아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그때 모든 어머니들의, 모든 아버지들의 기도가 같아요. 뭐냐면 이 아기가 자라서 건강하게, 이 아기가 내 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자게. 똑같죠? 되게 신기한 건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똑같아요. 기도하게 된대요. 뱃속의 생명을 만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기도하게 된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청소년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저한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짜증내세요. 애가 처먹고 잠만 잔다고. 그럼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먹고 자는 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제 마음 아픈 친구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어느 날 너무 이틀 내내 자서 제가 가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단골 병원 의사 선생님께 여쭸어요. 선생님 저 요즘에 너무 자요.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우 작가님 너무 자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못 자야 이상한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면 이상한 거 아니죠. 건강하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거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죠. 왜 우리는 이게 짜증나서 상담을 오고 왜 이게 짜증을 내고 건강하기만 바랐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이 잘 먹고 잘 잔다고 성전에 꽃하시는 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는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배우자의 정말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똑같이 닮았죠. 얘 걔 안 바뀌었잖아요. 아침 드라마처럼.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생명인데 조건을 달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고백한 생명인데 내 새끼인데 6등급이라서 싫대요. 내 새끼인데 교회 예배 잘 안 드리는 거다 싫대요. 내 새끼인데 내 마음에 정한 기준에 합하지 않아서 싫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겠다고 부모가 되었는데 세상의 조건들을 갖다 붙이며 그 조건 때문에 네가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한 6개월 정도 크리스천 부모님 상담을 안 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 크리스천이거든요. 나름 믿음 괜찮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의 상담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걸 아신대요. 하나님도 내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아신대요. 내가 얘 있는 모습이 싫대요. 제가 거기서 해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예수인데 내가 얘의 모습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싫어 라는 말들을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제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가 뱃속의 점이었을 때 그 마음의 감사를 다시 떠올려서 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주신 존재지, 얘 모습 이대로 감사하라고 하신 존재지 라는 것의 회복이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에게 있지 않으면 세상과 한국교회의 구별점이 점점 더 없어지는 시대에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돼서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어요. 제가 상담하러 올 때 아이 때문에 오시면 그 다음에 꼭 그러거든요. 초음파 사진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딱 이 사진 보고 이 사진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다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감사하셨대요. 무작정. 지금처럼 노란 머리를 염색할 줄 모르고 지금처럼 성적 안 좋을 줄 모르고 그냥 감사하셨대요. 그게 진짜 감사잖아요. 그 감사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공감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들으셨죠? 공감해줘야 된대. 어머니들이 찾아오시면 그래요. 저는 공감도 잘해주고요. 이렇게 학업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아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흔한 것이 되었는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도 하시던데
하나님 워낙 공감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공감이 중요하면 하나님도 공감하시다는 것도 찬양으로 확인하고 있는 지금에 공감이 되게 흔한 단어인데요. 저는 또 이것도 이론으로 몰라서 아이들한테 들었던 걸 얘기해 드릴게요. 애들이 왜 공감받지 못해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확인 사살만 해요. 자, 확인 사살이 뭐냐면요, 총 쏜데 다시 맞는 게 확인 사살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 성적을 받고 인서울의 대학을 못 간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아이예요. 성적표 받았고요, 그 등급 확인했고요, 선생님이 너 목동사라도 이 정도 성적이면 인서울 못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면 얘가 총을 맞은 거죠. 맞는 얘기인데 왜 총이냐고요? 여러분, 팩트가 폭력이에요. 팩트가 폭력이에요. 내가 코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내 친구가 너 코 낮아가 폭력이지, 내가 코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너 코 낮아가 폭력이 아닌 거예요. 옳은 얘기는 폭력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픈 사실이잖아요. 총을 맞았어요. 집에 온대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그런대요. 성적표 받았지? 고개를 끄덕이죠? 가져와봐. 그리고 성적표를 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 너 이 성적 가지고 인서울 못 간다니까.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이게 확인 사살이에요. 이미 세상에서 총 맞았는데 집에 가면 그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나는 공감보다 사살을 받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좀 반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굳이 사실을 아는데 이미 아픈데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모르면 안 말하시는 거예요. 말해도 모를 걸 굳이 우리 에너지 써서 말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 왜 공감받지 못해? 라고 물으면 또 많이 하는 말, 공감해달라고 감정을 던지는데요. 자, 공감을 그냥 제 표현대로 설명하면 내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 감정을, 같이 안아줬으면 좋겠는 감정을 토스하는 거죠. 그럼 그 감정을 같이 안고 있는 게 공감이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을 토스하면 그 공감을 받아주지 않아서 공감받지 못하다고 느낀대요. 자,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딸 민지가요, 오다가 친구 수지랑 좀 토닥토닥 거린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문을 열고 우리 민지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내가 온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친구 수지 있잖아. 걔 맨날 생리하냐고. 아니, 맨날 짜증내갖고 내가 받아줬는데 오늘도 막 너무 짜증을 내서 나도 오늘은 받아줄 수가 없어 같이 짜증냈어. 완전 짜증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뭔가 정리하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빨리 손 씻고 학원 가야지. 자, 짜증났다는 감정을 토스했죠. 근데 받아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요 감정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쌀통 옆으로 굴러갔대요. 그럼 저는 또 어른들 편 들어드려야죠. 뭐 제가 다 키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계신 보호자와 아이를 만나게 하고 저는 빠지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집에 계신 보호자 편을 들어드려요. 야,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랬겠지. 야, 아빠가 너무 정신없어서 그랬겠지. 야, 쌤 집에 있을 때 제일 바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음에 또 토스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쌤, 제가 한 번 갖고 이러겠어요? 쌀통 옆에 이미 30개예요. 라고 그래요. 네. 그럴 때마다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감정을 얘기할 만한 곳이 없대요. 감정을 같이 안아줄 곳이 없고 친구들도 다 학원에 원격 강의에 바빠서 감정을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살아요. 사람은 여기까지 쌓인 감정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사는데 그거를 내놓을 곳이 그나마 집에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시면 이 아이의 피를 닦아줄 곳이 어디에도 없어져요. 집에서 그거 해주셔야 되거든요. 밖에서 왜 교회에서 너네 아들 잘 컸더라 그러면 대번에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잘 크긴 집에선 아이고 아직 애야. 여러분, 그게 정상이거든요. 집에선 애일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18살, 19살, 20살, 30살이 돼도 내가 내 집에선 아이일 수 있어야 그것이 가정이 하는 순기능이거든요. 제 친구가 목사님인데요, 집에 가서 밥을 남겼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엄마 밥이나 남기고. 제 친구가 그랬대요. 나 엄마 밥만 남길 수 있다.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짠하더라고요. 엄마 밥은 집에서 행동은 그럴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집에선 아이인 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선 좀 아이여서 내 감정 하나 정도는 이렇게 토스한 걸 받아줄 수 있는 가정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머니들 많이 만나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뭐가 힘들어요? 힘들어야 뭐 공감해주지.
요즘 애들 왜 힘든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책값이라는 걸 띵겨봤어요. 저만 띵겨본 거 아니죠. 스쿨뱅킹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책값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엄마한테 가서 12,000원 받아서 2,000원 갖고 떡볶이 사 먹었잖아요. 그 2,000원짜리 떡볶이가 원래 우리 용돈으로 사 먹는 떡볶이보다 더 맛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망할 스쿨뱅킹이 있어요. 10대가요, 엄마 돈을, 아빠 돈을, 삼촌 돈을 10원도 못 띵겨요. 아, 10대인데요, 돈을 못 띵겨요. 슬프지 않으세요? 저희 때 학원 어떻게 띵겼냐면 집에 있는 전화 코드를 뽑아놓으면 돼요. 그럼 원장 선생님이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 말을 못해. 지금은요, 등하교 알림가요. 애들이 귀 옆에 CCTV 달려있는 것 같대요. 다 보고가 되니까. 유튜브 왜 하냐고요? 숨 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저 상담하는 아이가. 유튜브 하는 거 싫으시면 집 앞에 에버랜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에버랜드 가지 굳이 유튜브 안 하거든요. 놀 게 없어요. 코인 노래방 왜 생겼냐고요? 노래방을 갈 시간이 1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답답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지를 곳이 노래방밖에 없는데 노래방을 1시간 갈 시간이 없어서 500원짜리 2개를 주머니에 넣고 2곡 부르고 올게요 쌤. 중2짜리 아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야, 3곡 불러, 4곡 불러. 아, 저 한자 학원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컵밥 왜 생겼냐고요? 학원에서 학원 가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시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한문인데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컵에 밥을 넣어서 먹고 다니게 됐어요. 제가 언젠가 압구정에 강의할 때 이 얘기 드렸더니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이제 컵밥을 집에서 유기농으로 만든다고. 제가 어떤 중점으로 말해야 될지 요즘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거 만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눈 보고 밥 먹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더더욱 힘들죠. 애들이 그래도 컵밥 먹으면서 떠들던 시간조차 마스크 때문에 못하는 시기니까.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세계가 발전했습니다. 인간들의 이기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사회는 발전했는데 그 안에서 더 숨을 못 쉬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코로나 별로 걱정 안 되는 게 10대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코로나가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 정도까지 오고 있거든요. 요즘 친구들 진짜 힘드니까 우리 때와 달리 사회가 좋아졌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 면면 호흡과 호흡 사이의 힘듦은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밖에서 총 많이 맞고 올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피 닦아주면서 그 사실 정도는 조금 삼켜봐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로 공감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넘겨볼게요. 그 다음은 배려입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은 안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은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고 우리 아들이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요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사이가 좋다는 건 이만큼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사이가 간격이에요. 여러분, 붙어 있는 건 사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거리두기가 있어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가족은 가시 돋친 채로 안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보기에는 가시 돋친 채로 안고 있어서 안고 있다는 걸 자꾸 까먹고 네 가시 때문에 내가 아파만 얘기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려라는 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건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너가 왜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라는 현상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을 좀 입력해 주세요. 휴대폰에 업데이트 시키시잖아요. 얘의 지금, 아이들은 엄마의 지금, 옛날에 좋아했던 음식 싫을 수 있어요. 그 전의 습관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꽃무늬 옷이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을 입력해 주시는 것으로 가족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말해야 알아요, 사람은. 그래서 서로의 정보를 좀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엄마랑 헤어진 친구가 있어요. 제가 돌보는 친구 중에. 그 친구가 10년 만에 엄마가 찾아왔어요. 만나러 갔어요. 저는 아이들의 되게 예쁨을 보는 게, 저 같으면 안 만나러 가거든요. 집 나갔다가 1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왜 만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었어요. 왜 만나러 가? 저랑 닮았는지 궁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엄마를 만나고 오면서 이 친구가 뭘 들고 왔냐면, 그 서울우유 초코우유 있잖아요. 초코우유 3개를 들고 왔어요. 검은 비닐봉지에.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기 좋아한다고 사줬대요, 오면서. 근데 얘는요 저랑 지금 투샷 아메리카노 마시거든요. 아메리카노도 원샷 안 마시고요, 샷 추가 꼭 해서 마시는 아이예요. 단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왜 초코우유 사줬냐고요? 이 친구를 엄마가 헤어질 때, 이 친구 엄마가 집을 나갈 때 이 친구가 좋아했던 게 초코우유니까. 자, 근데 10년 동안 헤어졌으니까 그래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가 원래 좋아했던 것만 기억하지 지금 좋아했던 것이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걸 입력해 주시고 이 친구의 몸보다는 조금 마음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담한 싱글맘인데요. 이 어머니 딸이 되게 잘 컸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뭐 엄친딸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다 모범생이에요. 근데 엄마가 혼자 키우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고3이 됐는데 이 친구 혼자대로 공부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일을 하니까 엄마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3 때 뒷바라지도 못 해주니까. 그래서 하루는 회사 반차를 내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수플레 케이크를 유튜브를 보고 막 만들었어요. 만들고 얘를 기다린 거죠. 그날따라 일찍 오는 거예요. 도서관 갔다가. 그래서 이거 봐 민지, 엄마가 수플레 케이크 만들었어. 그래서 얘가 나 오늘 생각 없어.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갔대요. 엄마는 그때 화가 난 거예요. 보통 우리 보호자들은 2단계가 쌓여 있거든요. 3단계 때 폭발을 하는데 아이들은 되게 황당하죠. 3단계밖에 안 왔는데 1, 2단계가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쌓지 마시고 1단계 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또 참는다고 참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랬대요. 너까지 엄마가 혼자 키운다고 무시해? 너까지 그러는 거야 지금?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일찍 와서 수플레 케이크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생각 없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날 코피 났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오른 좀 가서 쉬어라.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엄마가 걱정할까 봐 엄마는 전화도 안 하고 집에 온 거예요. 엄마를 무시했던 게 아니라.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내 자식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엄마 무시하느라고 저러는 걸 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너 왜 생각이 없어? 물어봤으면 얘기했겠죠. 엄마 나 오늘 코피 나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어 얘기를 했을 텐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돼서 싸움이 난 거예요. 물어보세요. 저는 물어봐야 된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극동방송에서 4년 정도 드라마 작가를 했었어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극본 오선화 나왔던 게 저거든요. 나름 좀 괜찮게 증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 드라마 했을 때 어떻게 쓰냐면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내면 그걸 대본을 제가 짜는 건데 어떤 할머니가 사연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사연이 뭐였냐면 65세가 넘어서 탈북을 하셨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체력적으로. 근데 탈북을 하시고 이 남한에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제가 너무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할머니가 쓴 사연이고 북한말도 섞여 있으니까 제가 추가 인터뷰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락을 드려서 찾아뵙는 게 맞아요. 그게 배려죠. 연세 드신 분은 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할머니 사연이 당첨되셨는데요. 제가 찾아뵙고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아니라고 본인이 오시겠대요. 근데 할머니는 광명시 사시고 방송국은 상수동이잖아요. 그럼 그 양반이 오시려면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전철을 2번인가 갈아타야 돼요. 그럼 제가 가는 게 배려잖아요.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극구 우기시는 거예요. 본인이 오겠대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할머니들은 잘 우겨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시게 하고 배웅을 나가서 이제 마중을 나가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어떤 강이 나왔대요. 탈북하는데. 그래서 이 강을 뒤를 보지 말고 도와주시는 브로커분이 뒤를 보지 말고 뛰라 그랬대요. 뒤를 보지 말고 뛰고 다 넘어와서 뒤를 봤더니 악어가 있는 강이었대요. 악어가 있다고 말해주면 못 건너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냐면 철조망인데 이 철조망을 넘어가면 국경을 넘는 거예요. 이것만 넘으면. 근데 이것만 넘으면 국경을 넘으니까 북한에서 이제 못 나가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게 해놨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잡고 전기가 통화도 어떻게 넘어갔는데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잡았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데리고 갈 수 없죠. 다른 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두고 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깨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인지 몇 시간 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깨어났어요. 근데 어스름한 새벽이었대요. 이거 못 잡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 낳는 건 막연히 무서웠는데 둘째 낳는 건 아픈 거 아닌가 더 무서운 거. 교회에서 청소해 놓으면 한 번 미끄러진 곳은 저기 갈 때 무서운 거. 우리 왜 아팠던 거는 또 두렵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전기 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못 잡겠고 저 뒤를 보니까 점처럼 후레쉬를 켜고 공안들이 쫓아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럼 절로 가도 죽죠. 이것도 못 잡겠죠. 그래서 거기에 서서 기도하셨대요. 하느님, 제가 만약에 오늘 죽을 운명이면 이거 잡고 즉사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딸인데 그렇게 죽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한테 그냥 이거 잡고 죽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잡았는데 전기가 안 왔대요. 뭔진 모르겠어요. 저는 막 이렇게 현상 확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몇 시간만 전기가 끊겼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은혜일 수도 있고요. 몇 시간만 끊긴 것도 은혜겠죠. 근데 어쨌든 안 와서 넘는 것도 힘든 게 다 가시 박혀 있는 철조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안쪽이 다 스크래치예요. 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잘 못하셔가지고 다리를 좀 절뚝거리시거든요. 얘기를 다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은혜였고 막 울면서 얘기를 듣고 챙겨드릴 수 있는 선물들이 있어요. 방송국에 이걸 좀 챙겨드리고 배웅을 해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는 할머니를 몇 번씩 가겠다고 했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아니 옆에 방송국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가겠다고 한 거. 그럼 전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막내 작가였거든요. 그때 저 어린 게 그냥 가지. 저 나이 드시고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를 오시게 했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원래 사람 많은 데는 오해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썼어요. 모시고 나가면서 좀 큰 소리로 할머니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3번씩이나 가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라고 좀 크게 들으라고. 몇 번만 들어도 오해 안 받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가님 덕분에 소원 이룬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설교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잡혀가셨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그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많이 주고 라디오를 하나 구했대요. 극동방송 주파수가 북한에까지 통하거든요. 그 라디오를 구해서 그 라디오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생각에 이 조그만 상자에서 나만의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셨던 2가지 소원기도. 하나님, 저 나이 많아서 사람들이 나만 못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제가 꼭 나만 가서 죽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혹시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저 이 남한에 가서 이 방송국이 하나님 말씀을 내보내는 그 방송국이라는 곳을 꼭 구경하게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첫 번째 소원은 이루어졌고 2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찰나에 저 때문에 못 이루어질 뻔한 거죠.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계속. 근데 저는요, 왜 안 물었을까요? 저 나름 배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 왜 꼭 오고 싶으세요? 라고 안 물었을까요? 저는요, 할머니는 원래 우긴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언젠가 봤겠죠. 잘 우기는 할머니 한 분.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레퍼런스라는 건 한 명 아니면 2명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뭔가 버릇없는 청소년. 그래서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셨어요? 너무 싸움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폭력적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사례는 여러분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래서 그 층을 다 설명해요. 제가 강의 갔더니 작가님이라서 강의 되게 재미없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조용하게 하시는 분을 한 번 본 거죠. 그 작가들은 다 저렇게 강의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요, 1명, 2명에서 파생된 그 부류를 대표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편하게 해요. 아줌마들은 저래, 요즘 애들은 저래, 목사님들은 그래, 작가들은 그래라고 밀어두면 우리가 되게 편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 인격을 존중할 필요 별로 없이 밀어두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 문을 닫아? 사춘기라서 그래.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걔가 진짜 문을 닫는 이유가 그 시기에 정말 지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 아이의 인격을 고민해야 되는데 중2는 그래, 중3은 그래 라고 그냥 뭉뚱그려 놓아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일상도 지치니까, 밀어두니까. 근데 이거 가족에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막 꼬치꼬치 물으실 건 없지만 이 아이만의 이유가 있다고 존중해 주시고, 정 궁금하시면 지금 이거 먹고 싶어? 좋아?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 없다고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난 친구가, 엄마 물어보지. 그러면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수플레 케이크 말고 죽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을 텐데 라 그러더라고요. 그 초코우유를 들고 온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뭐 좋아하는지 한 번만 물어봐 주지. 그럼 나 이제 아메리카노 마실 나이야? 라고 얘기했을 텐데 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어보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이 아이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예전에 그랬던 애 말고, 그 꼬마애 말고 지금의 이 아이를 배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 엄마의 지금,
아,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아, 원래 짜증내. 원래 그거 좋아해 하지 말고 엄마가 지금 좋아하는 건 뭔지, 지금 짜증나는 건 뭔지 좀 물어보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좀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사랑이에요. 되게 흔하고 제가 언젠가 사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성경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제가 도서관 강의하고 왔더니 뭐 성경 하나님 얘기를 못 해가지고 좀 한이 맺혀왔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 어플 되기 전에 그냥 성경책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만 형광펜을 그려서 숫자를 세면서, 왜 그랬냐면 사랑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사랑할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한 번 강의하는 건 좀 멋지지 않아요? 근데 같이 사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사랑을 말하고 싶은지가 답이 없어가지고 사랑이란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 제 기억엔 557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1년 동안 그 사랑에 대한 구절 체크해 놓은 것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번쩍한 생각이 있는데 뭐였냐면, 되게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더라는 비교의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단어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표현돼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더가 있어요. 뭐 아하수레로 왕은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 야곱은 뭐 모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 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 항상 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발견했을 때, 내가 인간이라 나는 어쨌든 똑같이 사랑한다 그래도 누군가는 더 누군가는 덜이 되고 내 마음에 들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제 마음에 들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근데 애들이 뭐 제 마음에 들 이유는 없지만 제 마음에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가 있구나. 그걸 없애는 싸움이 사랑이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식을 낳아도 첫째가 더 예쁘고 둘째가 더 예쁜 건 없죠. 알아요. 근데 그럴 때는 있죠. 얘가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들고 얘가 이건 다르고 틀린 건 아닌데 틀리게 생각되고, 그걸 뛰어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사랑이겠구나 생각이 들고, 저는 표현을 좀 커서까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마이쮸 있으면 중고등부 주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유아부는 별로 안 귀여워요. 이상하게. 저는 저희 조카들도 빨리 청소년이 되면 되게 귀여워해 줄 수 있거든요. 정신과에 가봤더니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행사 같은 거 하면 유아부 유치부 엄마들은 막 엄청 막 앞에서 막 사진 찍으려고 막 장사진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왜 청소년부 행사 하면은 왜 엄마 아빠들 사진 찍으러 안 나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아이가 머리에 리본 달고 춤추는 게 더 힘들까요? 키 186짜리 남자애가 노란 티 입고 춤추는 게 더 힘들까요? 저는 후자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힘든 아이들 더 귀여워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은 A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가 이제 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어른들 편도 들어드린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랑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마. 야,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랑받지 않은 거면 쌤은 맨날 핸드폰이 어디다 놓는지 기억나지 않는 건데 핸드폰이 없는 거냐?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 너 애기나 봐. 똥만 싸고 오줌만 싸도 사랑스러운 거 아기고 그 아기가 너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속상해요. 왜 지금의 사랑 표현이 없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사랑 컸어도 사랑 표현 좀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면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 저도 사랑 못 받고 자라서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하면 멋있는 거예요. 사랑 받고 자랐는데 하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흘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못 받고 자랐는데 하는 거 멋진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사랑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많은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전 그거 멋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멋져주시면 안 돼요? 왜 과거에 핑계 대는지 아세요? 그거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그거 나 같은 상담사가 바꿔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어른들 상담은 그래서 힘들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의 이유를 확고하게 가지고 오세요. 이것 때문이래.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들은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전라도는 허벌나게 많이 하겠네요. 여러분, 지역색도 마찬가지예요. 바꿀 수 없는 거죠. 물론 지역색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 똑같이 하라 그래요. 아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못하겠는데 왜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올까? 이렇게 말해도 사랑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진짜 표현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계기가 있어요.
제가 소년재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참관을 자주 갔거든요. 근데 소년재판에 가면 그러니까 보호자 한 명, 그 잘못한 소년범 한 명이 같이 와요. 그러면 보통 보호자도 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라는 게 부모나 사회나 제도에 전가받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나 그런 어른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도 같이 이렇게 되게 겸손한 모습으로 와요, 보통. 근데 어떤 어머니가요, 되게 이상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선 너무 화려하게 오셨어요. 뭐 화려한 것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재판정에서 본 모습은 의외였어요. 뭐였냐면 머리 세팅하셨고요, 속눈썹 10cm 붙이셨고요, 풀 메이크업 하셨고요, 원피스 이렇게 되게 드레스 같은 원피스 입으시고요, 되게 높은 하이힐을 신으셨어요. 그리고 또각또각 들어오시는데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애티튜드도 되게 이렇게 되게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근데 정말 그 느낌이 맞았던 게 보통은 판사님이 아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으시면 어머니들은 보통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침 드라마 톤 아세요? 그 아침 드라마 작가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침 드라마는 주부들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로 들었을 때 내용이 딱 들리게 말해야 돼요. 그 저녁 드라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여보세요 어머니 받죠. 아침 드라마는 어머니 전화 오셨네 여보세요 이래요. 그런 톤으로 자기가 어떻게 아니에요. 판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된 걸 왜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판사님은 아들 일을 다 아십니까? 막 이래요. 답이 없으니까 판사님이 잘못한 아이를 불렀어요. 야 김민수 엄마 옆에 무릎 꿇어. 얘가 무릎을 꿇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키신 것, 자 지금부터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10번 말하자. 근데 보통 사랑 안 해도 시키면 해요. 근데 얘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하겠어요. 왜 못해? 지금 판사님이 이거 시킨 거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알아요. 왜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은 안 해봤건 10번을 해봤건 지금은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시간이 많이 없다. 다음 재판 해야 되고 너가 지금 10번을 하면 쉼터로 보내줄 거야. 그리고 쉼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너가 지금 10번을 못하면 소년원에 가야 돼. 소년원에 가고 싶니? 아니요. 그럼 해. 그랬는데 이 재판정에 공기가 막 초침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얘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겠다니까 다들 마음이 탔어요. 째깍째깍 시간을 갖고 이제 판사님이 다시 한번 재촉을 하셨어요. 지금 해야 된다고. 얘가 무서웠는지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사랑합니다를. 좀 이따가 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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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를 했는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그 너무 차가운 어른 공주였던 엄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 잘못했어. 나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6번째부터는 뭔가 조금 따뜻하게 들렸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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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10번을 다 했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꺼이꺼이 울다가 쫓겨났어요. 다음 재판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왜 안 됐을까? 집에서 같이 나왔는데 왜 저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싶어서 제가 보통 기관이나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아이 한 명하고 소통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끝날 때마다 자 옆에 있는 엄마한테 옆에 있는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5번 말하고 마칠게요. 그래요. 꼭 한 여자애가 안 해요. 그럼 전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마이크 놓고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야 너 사랑한다고 5번만 말하라니까? 아 싫어요. 짜증나요. 막 이래요. 아니 해야 돼. 이거 해야 작가님이 강의비를 받아. 농담이에요. 그냥 얘 하라고 시키려고. 너 이거 안 하면 작가님 강의비 못 받아. 너 때문에 내가 돈 못 벌면 슬프지 않겠니? 막 이래요. 그럼 얘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막 다른 애들도 쳐다보고 나는 졸르고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봐요.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엄마는 먼저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애가 보면 봐요. 전 여러분 내리사랑 별로 모르겠어요. 애들을 만나보면 진짜 사랑이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물론 올라가는 건 아니죠. 우리 평등한 인간이니까 저는 누가 상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더 많이 엄마 아빠 사랑하는구나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애가 먼저 보고 엄마가 나중에 봐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못 가요. 둘이 울어요. 울면서 그냥 별거 아닌 거 있죠. 아침에 싸웠던 거. 엄마가 이제 너 고데기 코드 안 뽑아놓고 가도 화내지 않을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삐진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받고 막 울어요. 나중에 그냥 같이 모시고 나와서 밥 사다 드리고 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니까 저와 함께 하는 것밖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이거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수능 잘 보면 말고 등급 올라가면 말고 이후의 사랑 말고요. 그냥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작은 천국이 가정이다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냥 그 안에서 조금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 적금이라고 해요. 강사들은 그 10대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하는 사랑은 이자가 많이 붙는데요. 그래서 왜 0세부터 3세는 한 양육자가 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10대가 넘어가면 그 사랑을 적금으로 보면 원금밖에 못 찾는데요. 근데 원금이라도 찾아야죠. 더 손실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원금만 찾아도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금 찾으실 수 있게 지금 적금 많이 부어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더 피 흘릴 일 있을 때 그 사랑 꺼내 먹고 있을 수 있게.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저 우리 집에서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어요, 뭐 사랑 못 받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는 없을 수 있게 우리가 좀 그 사랑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 감정을 받아주고 확인사살하지 않는 공감 말씀드렸고요. 지금을 입력해서 지금을 물어봐주고 지금의 상태를 배려하는 배려 말씀드렸고요. 사랑을 표현하고 가정 안에서의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2가지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부탁은요. 여러분 먼저 행복해 주시라는 부탁이에요. 2021년도죠.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중에 생수를 사 먹어야 돼 전아야 라고 하셨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생수를 사 먹은 지도 꽤 됐죠.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채팅 그러면 우리는 버디 이런 거 생각한다는데 카카오톡이 벌써 10년이 됐다는 이야기 네, 들었는데 이미 2021년도니까 정말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진짜 많이 지나갔고 되게 좋은 현대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찾아오셔서 저는 불행한데 아이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심리학 박사나 공부를 해서 상담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학문에는 그런 학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사례로는 엄마 아빠가 불행한데 아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 가르쳐서 되는 거면 서울대나 유수의 대학에 행복학과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입학시켜서 가르치면 되겠고요. 과로 못 가면 평생교육원에 벌써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 거 없고요. 행복이 가르쳐서 되는 거면 행복 전도사라고 말씀하시며 강의 다니시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행복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이만 어떻게 행복해요? 가정을 한 몸으로 주셨는데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엄마는 교회에서만 웃어요. 아빠는 교회에서만 친절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웃음, 집안에서의 웃음이 연결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전승률은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저한테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좀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2회차 이상의 강의를 하면 1주차 때 숙제를 내드려요. 뭘 내드리냐면 여러분의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기. 되게 많은 어머니들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뭐 못해요. 뭐 카드값 나오는데 10만 원, 그거 지금 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꼭 하고 오시라고 당부를 드리면 2주차 와서 막 얼굴들이 바뀌어 있어요. 뭐 하고 오셨냐 그러면 막 엄기준 나오는 뮤지컬 보고 왔어요. 막 그러시고 가까운데 이사 간 친구 나 놀러 갔다 왔다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도 자기가 글 쓰는 공간이 있었어요. 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최소한의 이기가 있어야 이타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사시고 제발 엄마가 못 먹고 못 입어서 너 이렇게 가르쳤는데 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거면 잊고 드셔야 돼요. 네, 여러분 못 먹고 못 입어서 내가 널 가르치는데 너가 이만큼도 못해. 이거 사랑 아니고 보상심리라고 해요.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 스피커를 제작했는데 이 스피커의 원가가 5,000원 들었는데 너가 6,000원은 받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생명에 대입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요거는 너무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서 행복한 걸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를 엄마한테 배웠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만 섬기시고요. 저희 엄마는 술 먹고 다니시는 아빠가 돈을 안 버니까 돈을 버셨는데 새벽 시장을 나가셨어요. 밤 12시에 남대문에 나가서 장사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후 3시쯤이 돼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밤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종일반 유치원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종일반 보육원에 맡겨졌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너무 일찍 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엄마는 자야 돼. 얘는 너무 일찍 와 걱정돼.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붙잡고 너 혼자 밥 먹을 때 후라이라도 해서 먹으라고. 반찬이나 밥이 차거나 그러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얹어 먹으면 조금 든든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후라이 하는 법을.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후라이 하는 법을 배웠다고 후라이해서 먹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해 먹었어요. 어느 날이었냐면 집에 막 갔다가 왔어요. 엄마 눈 뜬 모습 보려고. 전 빨리 왔거든요. 조금만 늦으면 엄마가 주무시니까. 막 빨리 왔더니 엄마가요, 밥에 후라이를 얹어서 너무 맛있게, 우리 애들 표현으로 진짜 개맛있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제 생각에 저게 베이컨도 아니거든요. 소세지도 아닌데 저렇게 맛있나 싶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계속 후라이를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단골 식당에 가서 저 후라이 하나만 해주세요 해서 밥에 얹어 먹거든요.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얼마나 정보 많으시겠어요. 이 목동인데 더 정보 많으시겠죠. 저의 정보를 훨씬 넘으실 텐데 후라이팬의 종류를 말해주겠죠. 주물 후라이팬도 있어. 양면 후라이팬도 있다. 야, 홈쇼핑에 파는 것도 있어. 코팅이 안 된 것도 있어. 야, 계란 종류는 야, 수란도 가르쳐줘야지. 야, 반숙도 가르쳐줘야지. 완숙도 가르쳐줘야지. 되게 많이 여러분의 속상한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이 100가지면요. 진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50가지를 알고요. 애들은 30가지를 알고요. 엄마 아빠들이 아무리 정보에 능통해도 20가지를 안 돼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지금 6가지 변호사, 판사, 의사, LG, 삼성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 시간 나면 해보려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 공무원 그만두신 분들만 쫓아내면서 인터뷰하고 싶어요. 왜 자꾸 공무원은 평생 간다고 얘기하시는지. 제 주위에 공무원 그만둔 인간들이 수두룩 뻑적한데 여러분 철밥통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후라이만 있을 때 맛있게 드셔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될 건데요. 저는 진짜 한사람교회 자녀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됨의 기준이 죽게 있겠지만 다 잘 될 건데 그 아이들이 베이컨만 있어야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지 마시고 베이컨이 없는 날도 후라이만 있는 날도 정말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거는 엄마들이 먼저 아빠들이 먼저 내가 가지는 후라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너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이대로 해로는 먹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언젠가 강의 끝나고 아버지들이 가끔 오세요.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부모 강의만 가끔 오시는데 한 아버지가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작가님이 하신 말씀 그거 맞아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후라이 얘기 맞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후라이 할 때 계란을 깨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거 안 배웠는데요? 맞대요. 후라이 할 때 계란을 깨는 법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나의 보호자가 계란을 만들 때 깨는 법을 보고 자라면서 터득한 거지 따로 배운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엄마가 후라이팬에 쳤으면 후라이팬에 치고 싱크대에 쳤으면 싱크대에 치고 머리에 쳤으면 머리에 친대요. 아, 그게 행복이겠구나. 삶으로 전염되는 것.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지식이 아니어도 삶으로 전염되는 게 행복이어서 저는 코로나보다 훨씬 바이러스가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센 바이러스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는 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에 어머니 기도회 가면 그렇게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자꾸 자녀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자꾸 지혜를 어머니들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라는 자녀에 대해서 제가 요즘 너무 생각해 보고 있는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지만 엄마이기 이전의 나이니까 그 나로서의 행복을 조금 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먼저 행복하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 주시라는 부탁이에요. 저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을 만나거든요.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은 살아만 있어 줬으면 좋겠대요. 아이를 살아있는 부모들을 만나거든요. 살아만 있어서 짜증난대요. 저 이 감각 때문에 좀 미치겠어요. 어저께는 아이 잃은 부모님 만나고 오늘 아이가 계신 부모님 만나면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냥 와서 내 앞에서 밥 먹었으면 좋겠고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고 숨 쉬었으면 좋겠다는데 살아있는 부모님들은 살아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이 조건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너무 속상한 요즘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말인데, 청소년들 만난 지 한 12년이 됐는데 요즘에 가끔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저는 기억나지 않는 친구인데 몇 번 만났던 친구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살아있는 게 고마우면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작가님 저 지금 간호사 됐어요. 작가님 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들을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받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마다 뭔가 그렇게 네가 한 사랑이 쓸데없지 않았어 라는 답변들을 받으면서 되게 행복한데, 제가 해시태그로 가장 많이 다는 것도 살아있어서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12년 동안 상담하면서 저를 만나러 오기로 했는데 하늘나라 간 친구를 딱 2명 봤어요. 전문 상담사들에 비하면 되게 적은 사례예요. 근데 그 2명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3시간이 늦어도 4시간이 늦어도 그냥 살아서 오면 고맙거든요. 네, 저는 강의하기 전에 저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 살아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살아있어도 고마운데, 여러분들은 가정의 아이들밖에 안 보시니까 그 마음을 같이 가기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고, 제가 부모 강의를 다니는 이유이기도 해요. 언젠가 꽁트가 있어요. 개그맨들이 짠 꽁트예요. 어떤 꽁트였냐면 벽보를 붙였어요. 전봇대에.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어디로 오십시오 라는 벽보를 붙였는데, 집에 가던 고2 민수가 그 벽보를 보고 그 장소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엄마가 너 오늘 성적 나오지? 5등급 아래로 떨어졌으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근데 6등급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거, 애들 욕하는 거 걱정하시는데 저는 애들 욕하는 것보다 어른들의 말이 조금 더 걱정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정적인 말이 무기력을 학습시켜요. 넌 그것도 못해? 하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쌤, 저 고장났어요? 아니, 고장난 것 같은데? 왜? 아빠가 말끝마다 그런대요. 너 이거 고쳐야 돼. 넌 이걸 고쳐야 돼. 넌 이것만 고치면 잘 돼. 넌 이것도 고쳐야 돼. 어느 순간 고치는 건 고장난 거 고치는 건데 나 고장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저는 한순간의 욕보다 우리가 무기력을 학습시키는 말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5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들어오지 마 그랬으니까 이제 그 심부름센터에 가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부터 엄마가 성적표 나왔다는 걸 알고 문자가 올 건데 그 문자를 읽고 씹으라고, 읽고 답하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2시간 있다가 이제는 전화기를 꺼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문자 하다가 너 성적표 나왔다며? 언제 와? 너 왜 안 와? 성적표 나온 것도 떨어진 거 아니야? 너 오고 있어? 그러다가 2-3시간이 지나면 좀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저한테. 엄마가 도서관 가면 핸드폰 꺼놓고 공부하래 놓고 핸드폰 너무 오래 꺼놨다고 불안하다고 혼났대요. 우리한테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좀 순해지거든요. 오고 있어? 잘 오고 있는 거야? 순해졌다가 얘가 문자를 안 받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꺼져 있는 거예요. 걱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오늘 못 봤대요. 학교 끝나고. 그 학원에 전화했는데 안 왔대요. 단골 PC방에 가봤던, 연락을 해봤더니 또 안 왔대요. 막 걱정이 막 되는데 8시가 되고 9시가 되는데 아이 뭐 별일 있겠어? 뉴스를 틀었더니 누가 투신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더 불안해지잖아요. 어떡하지 하고 10시가 넘었는데 남편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11시가 됐어요. 밖에서 띵동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왔구나. 민순이, 소방관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민순의 집이죠? 네.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네. 민수가요 떨어졌습니다. 어디서요? 네, 5등급에서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니까 못 듣고 주저앉아서 우리 민수가 5등급에서 떨어졌다고요. 우리 민수가 어떻게 5등급에서 민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 어머니 들으신 대로 5등급에서 떨어졌다고요.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왜 애 생명 갖고 장난을 쳐요? 민수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제가 불임이어가지고 10년 만에 가진 애긴데 걔가 일찍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서 숨만 쉬는 것도 기적이었던 애가 우리 집에 걔 하나라고요. 근데 왜 생명을 갖고 장난을 쳐요? 당신 뭐 한 사람인데? 아니 어머니, 제가 장난을 친 게 아니고 어머니가 5등급에서 떨어지면
들어오지 말라고 애 안 낳았죠? 지금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 민수 어디 있어요? 막 난리를 치니까 저쪽에 숨어있던 민수가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요. 괜찮니? 다친 데 없니? 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응. 들어가자. 엄마 나 못 들어가잖아. 왜? 나 6등급인데 못 들었어? 아, 그렇다고 왜 못 들어가? 엄마가 5등급 아래 떨어지면 들어오지 말라며. 아,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들어?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미안해. 엄마가 진짜 너가 그걸 진짜로 믿는지 진짜 몰랐거든. 아니 엄마가 너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짜 몰랐거든. 엄마 진짜 미안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용서해줘. 배 안 고파? 열나 고파. 들어가서 막 불고기를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걸로 끝나요. 중간에 웃음 코드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냥 개그 프로에서 한 꽁트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5분 보다가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넌 뭐 다른 거 보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울었냐면 여러분, 저는 1학기,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뭐 수능 끝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성적이 떨어져서 집에 못 들어가요라는 메시지가 진짜 자주 와요. 인스타그램, 뭐 카톡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제가 엄마를 모르면, 부모님을 모르면 뭐 얘만 달래고 마는데 혹시 부모님이 아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럼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아니 성적이 떨어졌다고 집에 못 들어오라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우리도 저녁밥 못 해놨으면 집에 못 들어가게 왜 애한테 그렇게 조건을 달아? 라고 뭐라고 하면 제가 뭐 제 친구나 후배나 뭐 아는 편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언니, 제가 그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줄 쓴 줄 알아요? 아니 내가 그 과외 시키려고 얼마나 알바한 줄 알아요? 아 그럼 당연히 그 값을 못 하는데 못 들어오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못 먹고 못 입어서 너 했다. 얘가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그 학원 보내주고 그 좋은 학군에 보내달라고 얘가 원해서 온 경우 별로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온 거면 그 아이가 그 성과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해도 이 아이의 최선을 격려해 주는 게,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지금은 학부모만 양산되고 있어서 학부모는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을 나무라는 역할의 부모의 일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의 역할이 전체가 되어버려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은 보지 않고 성적표의 숫자만 보는 것이 되어버렸고, 무엇보다 내가 그만큼 투자한 것을 너가 뽑아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화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냥 저의 사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되게 많이 속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려고 보니 세상이 별로 살고 싶은 곳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보다 질투도 많고 막 경쟁도 많고. 그래서 이 태어나기를 앞둔 아기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저 태어나기 싫다고. 저기는 별로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얘가 태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한테 너가 세상에 살 수 있게 버팀목이 되는 천사 2명을 붙여줄 거야. 한 명은 너가 때마다 옳고 그름을 헷갈리고 뭔가의 지식이 필요할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천사, 너의 시기마다 만나는 선생님일 거고, 한 천사는 그 둘이 한 몸이기도 하고 너에게 어떤 조건이 붙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천사, 부모를 붙여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은 총쏜자리에 또 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피 흘리며 올 때 그 피에 반창고 붙여주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밥 같이 먹으며 헤헤거릴 수 있는, 괜찮아 야 그거 뭐 그 성적 한 번 잘못 받았다고 야 인생이 망하면 엄마는 진작 망했게 라고 얘기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에게 조건을 붙여주면서 뭔가 점표들을 하나씩 붙여주면서 이 아이가 그 점표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잘못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라게 되는 요즘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기적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저는 죽는 아이들의 확률을 계속 체크하니까 요즘의 재능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좋은 재능이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팽목항에 가보니까 간식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가족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아했던 거, 그냥 와서 이 초코파이 하나 먹었으면 좋겠고 그냥 요 치소스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탑재되면 진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이어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진짜 감사하거든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예수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정성껏 빚으신, 나한테 꼭 와야 돼서 우리 집에 주신 이 녀석, 그리고 나의 엄마여야 해서, 나의 아빠여야 해서, 나의 가드여야 해서, 나의 보호자여야 해서 우리 집안에 주신 소중한 이웃인 우리 부모가 살아있음이 고마워지는 오늘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하고 몇 가지 이게 인터뷰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네네. 해가지고 있었는데 질문은 강의가 너무 완벽했는지 안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네.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면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상담을 할 때 상담학에서는 공감을 하되 동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느끼기는 하되 그것을 내가 가질 필요는 없다. 좀 거리감을 둬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온전한 상담이 될 수 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 상담을 할 때 동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공감만 해서는 이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상담적 스킬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분노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 아이의 감정이 옳고 그름과 그 아이의 상황이 그 아이의 판단이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일단은 그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분노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청소년들과의 같이 호흡하기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작가님이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굉장히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공감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이렇게 분노해주는 역할. 그래서 그 역할의 맛을 못 느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쌤이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네네.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오징어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런 역할들 관계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되게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상담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공감은 상담의 덕목이고 그냥 동감은 하나님의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 법한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막 하나님의 마음만큼 하지는 못하면서도 같이 아픈 걸 요즘에 뭘 느끼냐면 옛날에는 그냥 같이 아프고 잘 먹고 뭔가 제가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체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마음은 같은데 어른들이 맨날 마음은 똑같이 청춘이야 하시는 것처럼 마음은 같은데 이걸 바칠 체력이 안 돼서 이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껴서 조금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고 갈수록 문제들이 조금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이혼 가정이었으면 지금은 뭐 엄마가 4번 바뀐 친구 뭐 이런 정도로 점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그것뿐이 안 돼서 점점 강해지니까 너무 미안함이 큰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이거를 이 사회가 한 잘못들이 이 아이들한테 전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미안한데 그 이전에 이거를 제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사실인가?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요즘엔 조금 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드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 상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 작가님도 어디에서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곳이 네.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이렇게 더 맡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저도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이제 1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40인데 예전에는 뭐 30대 초반 때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아이들하고 맞았어요. 네, 뭐 언어, 생각 모든 게 아이들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다 맞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애들이
용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네. 이제는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건지 관심이 떨어진 건지 또 고민인데 혹시 그것이 조금 아이들과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도 아이들에 대하거나 이런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없고, 왜냐면 목사님은 뭐 워낙 알면서 모르시는 거지만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역자분들은 진짜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도 알고 막 그러는데 점점 막 30만 넘어도 막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라는 게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저번 달과 이번 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는 거 알고 싶은 거는 아이들한테 이거 아이돌 누구야? 뭐 이렇게 다 물어보고 소통을 하고, 또 제 거 있잖아요. 그 레트로가 너무 좋아요. 전 제 꿈강이에 싸이월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표현으로 설명하긴 해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의 조상님이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이들의 지금의 문화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지 않고 그것을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의 문화도 조금 자존감 있게 내놓을 수 있고, 아이들 걸 모르는 걸 내가 내가 청소년 때 이것도 몰라라고 위축되지 않고, 그건 뭐야? 야, 그 노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소통하는 것이 있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서, 모른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진 않고, 근데 알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모르면 아는 척 하려고 안 해요. 네, 저도 그냥 모르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인데? 약간 이러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솔직하게 맞아요. 다가가는 게. 이거는 좀 부모님들이 좀 그러니까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그 애로 돼야 되나? 청소년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애로 돼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챙겨줘야 되나? 아니면 좀 거리를 둬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아직 애라는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좀 애처럼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닫혀져 있는, 어른처럼 닫혀져 있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어떤 그 상처라든지 쉽게 상처받고 쉽게 휘둘리고 쉽게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인풋에 대해서 어른들에 비해서 정말 아기처럼 쉽게 이렇게 물들고 또 영향받고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애들은 또 닫혀진 부분이 또 있어서 건들면 안 되는 부분, 뭐 그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있는 건지를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적당한 밸런스, 거리의 밸런스, 어느 부분은 더 관심을 줘야 되고 어느 부분은 이게 좀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헷갈려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청소년 사역자나 청소년 상담사나 이런 친구들하고는 요즘 청소년들의 추세나 뭐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향들을 연구하긴 하는데, 사실 가정의 분들이잖아요. 가정의 분들이면 요즘 고등학생들이 길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집 민수가 어떤지, 우리 집 민지가 어떤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2는 그렇다는데 얘가 그래? 중2 때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문을 안 닫아서 다행이야. 근데 중3 때 닫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저는 청소년들 한 10년 만나면 청소년은 이렇다 되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다 달라요. 뭐 하나의 그 키워드라고 해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가정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지금의 인격의 존중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쌤, 집이 왜 감옥인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왜 안 좋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얘네 엄마가 얘를 뭐 5시간은 공부하는 나오지 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방 안에만 그냥 있어야 돼서 갇혀 있는 느낌이어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감옥은 갇혀 있어서도 감옥이지만 교도관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감옥이래요. 네. 그러니까 닫고 있고 싶은 친구는 그 닫는 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렇다고 문을 떼시는 아버지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인격에서 바라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것의 베이스로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다에 대입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이의 마음 상태, 지금 이 아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뭐 청년들 저점 100명씩 만나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예. 청소년은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청년이신데 친구들은 생각만 해도 좋고 맨날 놀고 싶고 그런데 가족이랑은 얘기도 하기도 싫고 연락하기도 싫고 그렇대요. 네. 이게 혹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마음이 비정상인지 나이는 네. 한 20대 중초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 그런 질문을 하셨네요. 제 마음과 모습들이 혹시 비정상인가요? 친구들만 좋고 가족이랑은 떨어져 있고 싶은. 네. 법정 청소년 나이가 24살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죠. 보는 것으로는 한 27, 28살까지도 요즘엔 청소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그런 기간도 길어지고 청년으로서 또 사회를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20살까지는 입시나 이런 것에 막 이렇게 쪼여 살다가 왜 청년부가 되면 막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동안에 싫었던 거, 미웠던 거 보지 않고 친구들한테만 집중하고 싶고 재밌는 것만 하고 싶고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자꾸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얘기해요.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얘기하고.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 뭐 에로스적인 사랑만 나오는 거 아니고 행동이고 삶이거든요. 제가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누군가 더 좋아해도 똑같이 커피를 드릴 수 있는 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기 싫어도 엄마한테 오늘 뭐 한 통화는 하는 것, 그거 가식 아니고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정이 가지 않는다고 내가 이건 교회 다니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만 집중하지 마시고 감정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거 한 가지는 실천을 해주시되 본인의 그런 마음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인 것 같네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도 포함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좀 그게다 더 붙여서 지금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다. 네, 그럼요. 그것도 네, 네, 네. 네, 그런 노력 자체가 네.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만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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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는.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도 이제 아이가 네, 네, 있으신데 네, 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잘 이겨내셨는지 그런 부분들. 네.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 얘기 나오면 좀 재수 없는 게 저는 별로 어려웠던 게 없는 게 왜냐면 너무 많은 청소년 사례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순한 맛이 된 것이죠. 네, 네. 네, 매운맛을 너무 많이 맞아. 그러니까 저는 성적을 못 받아도 괴롭지가 않거든요. 저희 딸 첫째 고3인데 대학을 못 간다고 해도 별로 뭐 그게 저희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는 저는 저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작은 애는 공부를 좀 잘하고 첫째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작은 애가 막 성적을 잘 받아와도 기뻐요. 기쁜데 이것이 제 삶에 제 책을 누가 많이 읽고 이런 것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삶이 중요해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저랑 되게 달라요. 둘째는 저랑 똑같이 말로 이렇게 하면서 푸는 성격인데 첫째는 방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좀 다른데 이 친구가 고1 때 사춘기가 시작될 때 상담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마음에 네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약간 전 너무 힘든 고민들을 많이 보니까 네가 무슨 애로사랑이 있다고 상담 약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아내한테 운전 가르쳐주는 마음이 똑같다고 저희 후배가 그러던데 약간 막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제가 다른 상담사를 연결해 주겠다 했는데 꼭 저한테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상담 조금 이제 새로 받을 때 아이들이 자기 이름 밝히고 하기가 좀 그래서 익명으로 받아요. 오픈 채팅을 하나 열어가지고 그럼 익명으로 들어와서 해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했는데 얜지 몰랐어요. 왠지 모르고 계속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그걸 해보고 그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는데도 싫었는데 내 새끼는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얘도 하나님 주신 청소년. 그리고 남의 새끼는 남의 자식은 주관화시켜서 내 자식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아이는 내 자식. 이런 주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필요한데 그게 진짜 안 되죠. 네, 진짜 엄마들이. 어렵죠. 저조차도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저처럼 청소년 많이 만나는 친구도 어려운데. 넌 내 거고 넌 내 새끼야. 내가 키웠으니까. 맞아요. 내가 다 알아. 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청소년 사역하면서 부모님 얘기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는 맞아요. 벽처럼 쉽지 않죠. 부딪히는 네. 우리 아이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네, 내가 내린 결론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객관화를 맞아요. 시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려도 알려드려도 이제 그게 이제 와닿지 않을 맞아요. 때가 잘 안 믿기시고. 예, 그래서 네. 객관화가 정말 네. 중요하다. 이게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시겠지만 정말 저와 함께 큰, 노력을. 네, 도움이 될 것.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각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부모님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애들이 2명 이상이면 네. 한 애는 아빠 닮았고 음. 계속 나랑도 안 맞아. 한 애는 나랑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 닮아서 뭘 해도 나랑 잘 맞는데 안 맞는 애 때문에 그래서 잘 맞는 애 키울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안 맞는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남편이 보이실 때도 있으니까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힘든 게 뭐냐면 얘가 싫은데 내 남편의 싫은 부분하고 만나지는 거 유착되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싫은 모습을 얘로 이렇게 딱 얘의 싫은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시어머니도 들어가고 남편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리하시는 작업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막 게임 중독에 관한 뉴스나 강의를 막 들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건 극단적인 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예를 들으시고 얘가 게임 1시간 하는데 너 그러다 게임 중독돼. 그렇지, 중독된다. 라고 하면 얘는 되게 황당하죠. 얘 사례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얘는 너무 황당한데 우리가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요게 그냥 앉고 싶어서 앉은 건데 너는 니네 아빠 닮아서 그렇게 바닥에 계속 앉아. 지금 요만큼 보면서 이제 엔딩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남편에 대한 레퍼런스잖아요. 사실 이건 얘의 레퍼런스가 아니고 얘의 예시가 아닌데 그거를 합쳐버리면 얘는 너무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 주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래까지 보세요. 맞아요. 지금 시험을 못 본 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2 중간고사예요. 너 이 중간고사 망치면 기말고사도 망칠 수 있어까지 괜찮아요. 근데 너 지금 시험 이거 못 보면 처자식 못 먹여 살려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요건 너무 폭력이에요. 죄송한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도 좋지 않아서 가능하면 요 친구와 나와 다른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다른 거니까. 그리고 너무 솔직한 말씀은 사실 내 남편도 달라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남자가 같았으면 싫었는데 달라서 좋았는데 지금 달라서 싫은 거예요. 사랑의 이유와 이별의 이유가 같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랑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나한테 더 좋아하는 부분을 얘가 그 일부를 닮은 것뿐이니까 자꾸 이것은 일부라고 자꾸 이렇게 마인드메이킹 하시고요. 네, 자꾸 붙어 있는 이 아이와 붙어 있는 것은 좀 유착되어 있는 걸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요. 아이는 아이예요. 제가 이제 너무 친한 인디 가수 부부인데요. 이 친구들이 둘 다 음악을 하니까 예민해요. 근데 아이도 정말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면 아이고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민하니? 친정에 가면 아이고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민하니? 얘가 그걸 2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아내인 애가 전 전화 와서 엉엉 울면서 차를 세워놓고 언니 얘는 꼭 누굴 닮아야 돼요? 그냥 얘이면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얘는 얘예요. 나와 닮아서 된 부분도 얘의 알파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된 거지 그대로 전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 주시고 미래까지 단정 짓지 않으시는 걸로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걸로 우리 찬양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좋겠어요. 기억에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지금까지도 젓가락질 잘 못해요. 엄마가 너는 나중에 그렇게 젓가락질하면 목사 돼서 성도들이 욕한다. 난 아직 초등학생인데 목사?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너무 멀리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었고 너는 아빠 닮아서 성질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닮아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아이 하나의 객체화 네, 또는 정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배웠는데 아이 혼자만의 객체화 그리고 애를 객관화시켜야 돼서 봐야 된다. 이것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말 좋은 생각이 이게 좋은 양육이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목동 아이들 지금 아이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사실은 뭐 목동 애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배수진을 치고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네. 부모님 아이들도 다 알아요. 나의 학원비는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비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 안 하면 안 되고 네.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된다. 네, 실패하면 안 된다. 이게 끝이다. 우리 작가님 책에도 그 과정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네. 아이들에게 뭐 짧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만. 네. 너희들이 본다는 게 그 주위 그 목동 아이들이 찾아서 전 상담을 하는데 작가님 구로동 사는데 구로동 아이들도 목동 학원 다니거든. 그래서 목동이 대표하는 것들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듣는 정보와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는 경쟁심이나 여기만 보니까 근데 목동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에 요만한 우리나라에서도 요만한 그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보면 우물 정도의 넓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세상처럼 보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지점까지 마치 너희의 잘못으로 끌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20살이 되는 곳이 고3을 통과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 20살로 될 때 열리는 문은 작은 문 하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그 20살로 되는 문을 어떻게 통과하든지 간에 63빌딩에 먼지 하나 가지고 63빌딩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아침밥 안 먹었다고 저녁밥을 안 먹을지 않을 것처럼 그것을 너무 넓게 내 인생의 그 미래까지를 지금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줬으면 그게 너희 숨을 더 막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너희 자신을 좀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힘들면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말로 조금 할 수 있고 막 너무 쌓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과정이 정말 일부를 겪고 있는 거고 목동이란 곳이 지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 안에서의 뭔가의 사례, 이 안에서의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왜냐면 안에 있다 보면 그렇거든. 작가님도 되게 잘 쓰는 작가하고만 있으면 난 되게 못 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너무 비교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비교하잖아? 나 빼놓고 다 비교야. 쟤는 나보다 키가 커, 쟤는 나보다 수학을 잘해, 쟤는 나보다 영어를 잘해.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삶은 짤이야, 짤. 브이로그, 음악 깔아놓고 잠깐 아름답게 흘릴 수 있는 건데 우리들 삶은 그냥 정글의 법칙이잖아. 다큐잖아. 그러니까 저 삶이 아름다워 보일 뿐이라는 거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좀 보아주고 최선 다하고 있는 친구를 격려하고 대신 이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 분명히 지금은 과정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방구석에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작가님 시간이 괜찮으세요? 시간 네네네. 맞나요? 그럼 해주세요. 네네. 네. 괜찮아요. 네. 이게 뭐냐면 말씀해 주시는 예시 하나하나가 원래 제가 부족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작가님이 해주신다 너무 감사한데 마음에 콕 박히네요. 근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땐 너무 많이 알아서 괴로워질 때도 있는 것 같고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뭐 좋은 강의도 많고 좋은 책도 네. 많고 아동 심리학 뭐 청소년학 예전보다 저희가 클 때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알아서 그게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게 많은데 얕게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언증을 알죠. 허언증이란 말은 그냥 애가 정말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알아야 되는 거고요. ADHD란 말도 진단을 받았을 때 알아야 되는 말인데 다 아시죠? 잘 몰라요.
ADHD는 그냥 산만한 거라고 알고 계시고 허언증은 그냥 조금 다른 허상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정도지 그 안에 그 병을 들어가면 되게 깊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얕게 하니까 다 대입을 시켜요. 좀 산만하면 ADHD 아니야?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 대입을 시켜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게 아닌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시거든요.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대입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깊은 공부 뭐 한 가지라도 뭐 그것이 뭐 청소년 학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심리학의 어떤 부분이든 내가 알고 있는데 대입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셨다시피 책이나 영상 너무 많잖아요. 그걸 좀 깊이 공부해 주시고요. 저 같은 강의들 들으실 때 하나만 실천하세요. 하나만 제발. 왜냐면 이 아이도 수제잖아요. 하나님이 다 빚으신 아이라서 제 많은 사례들의 어떤 부분이 하나가 걸려들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 아이가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찔리신 거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가장 마음에 닿으신 거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하셔야지.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면 애들이 그런데요. 뭐 듣고 왔냐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떤 육아책을 보셔도요. 여러분 하버드 보낸 누구를 따라 하신다고 하버드 갈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도 맞고 하나님 마음에도 맞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실천. 그 한 가지도 엄청 큰 거죠. 네, 그것만 하셔야지. 막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시고 안 되죠. 진짜 아는데 실천하고 싶다 하시면 그 한 가지에 대한 좀 파고든 공부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불안을 줄이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는 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운동화도 사야 되고 어디서 운동해야 될지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나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안 피려면 뭘 해야 되지? 담배를 그냥 안 피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한테 해야 될 게 있고 해줘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서 안 해서 되게끔 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안 해야 될 건 뭐지? 그걸 한번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애한테 이런 말을 뭐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이유가 없어요. 안 해야 돼요. 방법도 없어요.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진 찍기도 추천하신 부모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와 아이의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인데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듣는 시간이 정말 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작가님 책에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책이나 뭐 청소년 교사를 위한 책도 많이 있는데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사춘기의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 있는데 저도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저희 누나한테도 추천을 했던 책인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다음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